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에 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늦은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8도, 구미 3.2, 포항 3.9, 안동 2.3도로 어제보다 낮아 추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경북 북동 산간에 2에서 7cm의 눈이 쌓이겠고 대구 등 경북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대구 영하 2도 등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로 춥겠고 낮 기온은 대구 5도 등 경북 2도에서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철도 파업이 11일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열차 운행이 추가로 감축될 예정입니다. 동대구역을 지나는 KTX는 현재 평소의 85% 수준,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는 60%, 화물열차는 40%가량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파업 3주차인 다음 주부터 추가 감축에 들어가고 파업 4주차에는 평소에 비해 KTX는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등 열차별 필수 유지 업무 결정 수준으로 감축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와 부산지방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25명 가운데 처음으로 영주본부의 차량지부장 47살 윤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영남권 노조 간부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연고지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철도노조 부산지부는 지역 철도조합원 1,500여 명 모두가 잠시 후 6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참가해 정부와 코레일의 부당한 탄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입체파 화가인 피카소의 진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피카소의 정신세계까지 엿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지난 1881년 스페인 남단의 항구 도시 말라가에서 태어난 파블로 피카소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24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모네를 필두로 한 인상파와 고갱의 원시주의, 고흐의 열정적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당대 화단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판화 작업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 평생 동안 2,000여 점의 판화를 제작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피카소 특별전에는 스페인 피카소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피카소 진품들이 대거 전시되고 있습니다. 피카소와 누구에서부터 피카소까지 이런 식으로 옴니버스식 전시가 많았으나 이번은 213점 모두는 피카소 생가에서 갖고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고 일러스트와 글쓰기에도 남다른 소질을 보여 사파가와 수필가로도 활동했는데 당시 발간된 책과 사파의 원본도 함께 공개되고 있습니다. 피카소가 태어난 말라가의 19세기 풍경과 피카소의 어린 시절 등을 찍은 사진도 전시되고 있어 그의 인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 그 열정 그리고 자라는 환경 그 모든 것을 또 조금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피카소 재단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피카소 특별전은 내년 2월 23일까지 엑스코 3층 특별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오늘 예천군의회에서 열린 제219회 회의에서 구미시의회가 제안한 신공항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신공항은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년 대계이자 남부 초강력 경제권의 핵심 인프라라며 남부권 신공항을 빨리 건설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0일 김천혁신도시 청사 신축을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김천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와 안전성 조사, 친환경 인증 등 농산물 품질과 유통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27년간의 안양 청사 생활을 끝내고 김천으로 이전합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김천혁신도시에는 올해 4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올 한 해 2차례 정례회와 7차례 임시회를 열어 모두 15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2차례의 시정질문을 하는 등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4차례 발표한 뒤 정부와 국회를 찾아 청원서를 전달했고 영남 지역 항공 수요조사 용역 공정수행 촉구 등 각종 성명서를 11차례 내기도 했습니다. 경주 구시가지의 한옥은 고도보존법에 묶여 수리도 제대로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한옥이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다 건축까지 붐이 일면서 한옥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회색 시멘트를 벗겨내고 나무와 흙으로 포인트를 주었더니 산뜻한 한옥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와 한 장 교체할 수 없었던 구시가지 한옥이 고도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최고 1억 원까지 개조 비용을 지원하자 리모델링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산뜻해졌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 신축도 르네상스가 도래했습니다. 황남동과 황호동 등 구시가지에는 곳곳에서 신축 중인 한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친 김에 경주시는 내년에 한옥만을 지을 수 있는 타운하우스 개념의 전원마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난개발도 방지하고 또 한옥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에서도 한옥이 선정되는 등 한옥의 인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최대 13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것도 한옥 건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보조금이 제가 건축을 하는데 많은 도움도 됐지만은 앞으로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도움이 될. 한옥은 최근 경매에서도 감정가보다 9배나 높은 가격에 낙찰될 정도로 물량이 없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는 아파트 가격이 광역시와 맞먹을 정도로 초강세를 유지하자 단독주택 선호 현상이 뚜렷하고 이왕이면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달빛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달구벌 대구시와 빛골 광주시의 기획조정실장과 예산 담당관은 어제 국회에서 두 지역이 함께 추진 중인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 사업과 국립과학관 운영 지원 등의 국비 확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내륙철도 건설 사업도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경북도지사 후보를 내기로 하고 중앙당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후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 신청을 한 달 동안 받아서 자격 심사를 할 계획인데 중앙당과 협의도 하고 도당 당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경쟁력 있는 도지사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공무원 연금공단이 손을 잡고 퇴직 공무원들의 공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처를 함께 발굴하고 자원봉사를 위한 교육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퇴직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한국전쟁 후인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 3만 7천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주택 밀집 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21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쯤 대구시 수성구 원룸 건물 2층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금품 15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